네, 오늘은 사회에 퍼져 있는 약쟁이 사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사건들을 직접 실제로 담당해 오신 이 김용석 변호사님과 함께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유한 강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2020년 12월 21일 저녁에 네. 그 왕복 6차선 도로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때 녹색불이었습니다. 네. 건너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승합차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사망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운전자는 속도도 전혀 줄이지 않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녹색불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자기의 의지로 지금 운전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 여성을 이제 자동차로 치여가지고 네. 결국에는 그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운전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주의 의무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을 전방을 제대로 주시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치워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뭐 전방 주시 의무도 있고 아무래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앞에 어떠한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전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신호등까지 있었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 건널목 횡단보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람을 밀고 지나가 버린 것이죠. 네. 이번 사건은. 그러면 이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뭐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 치사죄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자동차로 밀어버린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보통 이제 음주운전일 확률이 높죠. 대부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또 음주가 전혀 나왔나요? 수치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안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네. 그 맨정신에 이 사람을 밀었나? 그분의 이제 상태를 살펴보니 네. 이제 정상인과는 조금 이제 많이 달랐던 거죠. 아. 네. 말도 횡설수설하고 발음도 어눌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약물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근데 약물 검사 반응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예, 이번에 이제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의 의무만을 위반을 해가지고 사람을 쳤어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위험 운전 치사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따로 법을 두고 있죠. 그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어야 돼. 네. 사람을 친 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네. 사람을 치여가지고 이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이제 의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술은 안 마셨는데 네. 그럼 왜 위험운전 치사상 이 법조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봤더니 이제 약물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도로교통법이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도로교통법보다 이제 좀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있는 이제 위험 운전 등 치사상 그 법률을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 양성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마약류 관리 위반에 관한 법률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아무래도 약물 투약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은 이제 실질적으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험운전 치사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약물 투여한 시기, 일시, 장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수를 하신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일시가 사고 나기 6일 전에 자기가 6일 전에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운전 당시에 이 사람이 약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약물 반응은 양성이 나왔어. 네. 근데 아까 그 위험 운전 치사 죄를 적용을 시키려면은 약물에 영향해서 운전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성 사실이 나온 것만으로는 이 약물에 취해서 운전한 것까지는 입증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수사, 이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6일 전에 이 약물을 사용했는지 이게 밝혀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약물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의 자백에 의한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당일에 약을 했다거나 현재 약을 한 상태라는 것은 네. 그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은 쉽게 밝히지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운전 중에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을 했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단순히 이제 추정일 뿐인 거죠. 아. 예. 왜냐면 이제 그때 상황이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진짜 막 횡성술술 막 이렇게 하고 네. 아 누가 봐도 이거는 약에 취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심증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은 오케이 알겠어. 그래 내가 투약한 것도 오케이 알겠어. 그럼 마약류 뭐 관리 위반 법률로 날 처벌해.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나는 운전할 때 당시에는 그 영향권에 없었어라고 해버리면 양성이다 아니다만 알 수 있지 사실 언제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할 수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좀 그렇겠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 없는 상태에서 네. 가족들은 또 얼마나 이게 온통하고 맞아요. 억울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 적용에 약간 맹점이 있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수사기관이 법을 이제 기소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겠죠. 네. 열심히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추정되기 위해선 법관이 이제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또 처벌되는 경우가 네.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걸 줄이기 위함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대원칙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그 법과 그 현실 사이에서 약간 네. 괴리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점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판검사가 위험운전 치사 이 혐의를 적용을 시킬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특가법상 이제 위험운전치사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재판하고 달리 형사재판은 이제 법관 확신에 이를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마약 투약 시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건 당일에 그 약물을 했다는 것을 네. 사실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에 이제 이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굳이 이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기소했다가 만약 무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유죄가 나왔는데 또 일부 무죄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좀 덜 했는데 수사기관이 약간 강제로 기소한 거 아닌가? 네. 이런 또 오해를 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공판검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슈화 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약간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금 립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뭐 언론에 호도될 필요까지도 없어요. 진짜 진실은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기본적인 원칙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증의 책임 자체가 검사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검사가 그만큼의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뭐 진짜 만약에 진실이 이 사람이 약에 취해서 이 여성분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자기가 실제로 그날에 했는지 6일 전에 했는지 뭐 이거를 정확히 과학 수사로도 잘 알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물로 인해서 이 검거된 사람들이 사실 막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건처럼 지금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 구멍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조금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네. 이제 약물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이 되긴 하지만 현재 이 사안에서 굉장히 강한 형벌이거든요. 이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이제 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법조항을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적용돼야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의 억울함도 좀 풀리고 가족들의 안타까움이라든가 얼마나 정말 따님이 얼마나 뭐 열심히 가정도 부양했다고 하고 네.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는데 참 젊은 나이에 가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네. 그 좀 사실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법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 10년 안에는 이분 무조건 나오거든요. 10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음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을 한 시기 이전에 오랜 시간 전에 술을 먹었으면 측정한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제가 무슨 과학수사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약에 관한 정확한 어떤 뭐 측정 방법 이런 건 저도 몰라요. 좀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그런 좀 수사 기법이 발전이 돼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투약을 했다라는 것까지 조금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이런 좀 억울한 사건에 있어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독이 되잖아요, 몸에서. 네. 근데 마약도 해독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문제는 마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했는데 약물 수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당일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네. 그리고 오래전에 했는데 또 모발에서 일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좀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음주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뭐 기술이 좀 더 발달한다면 네. 그 시기도 이제 특정해서 아마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빨리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용석 변호사님과 함께 약물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